38. 대한민국에서 미혼 여성으로 살아가는 이 나이는 때때로 보이지 않는 절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인생의 전성기라기보단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품 취급을 받는 듯한 묘한 압박감이 일상을 짓누르죠. 저 역시 그랬어요. 꾸준한 직장 생활로 제 앞가림은 충분히 하고 살았지만 명절마다 들려오는 친척들의 안부 인사나 친구들의 돌잔치 초대장은 제 마음 한구석을 늘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1년 전 나타난 동갑내기 현우는 마치 하늘이 보내준 마지막 구명줄처럼 보였습니다. 현우는 참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38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순수해 보였고 무엇보다 예의가 아주 발랐죠. 하지만 그 예의의 화살표가 오직 한 곳, 그의 어머니에게만 향해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현우는 입만 열면 우리 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점에서 밥을 먹다가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건데라며 젓가락을 멈췄고, 주말 데이트 도중에도 어머니의 전화 한 통이면 엄마가 적적하시대라며 저를 카페에 혼자 남겨두고 달려가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그 모습이 참 안쓰럽고 기특해 보였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식당 일을 도우며 고생하며 자랐다는 그의 과거사는 제 보호 본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그는 늘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고기 한 점 안 먹고 본인을 키우느라 손마디가 다 굵어졌다고.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결혼하면 꼭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고 싶다고요. 어느덧 만난 지 1년이 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38살이라는 나이가 주는 조급함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그의 과한 효심을 가정적인 성격으로 포장하며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먼저 그의 어머니를 찾아뵀을 때 분위기는 묘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식사 자리 내내 어머니는 제 얼굴보다 제 손과 어깨선을 유심히 살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손이 보드라운 거 보니 곱게 자랐네. 고생 안 해본 손이야. 우리 아들 만나서 이제 집안일 좀 배우면 되겠다. 우리 집안 음식이 좀 까다롭거든. 아들 뒷바라지 하려면 체력도 좋아야 해. 그 눈빛은 며느리를 반기는 시어머니의 따뜻함이 아니라 잘 길들여서 부려먹을 일꾼을 스캔하는 탐욕스러운 고용주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불쾌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저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넘겼습니다. 3주 뒤 저희 어머니께 현우를 인사시키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현우의 다정한 말투와 싹싹한 태도를 마음에 들어하셨고 식사 자리는 겉보기엔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엄마를 배웅해드리고 현우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라며 웃던 현우가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라고요. 그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아야, 나랑 결혼해줘. 그리고 혼자 계신 우리 엄마, 이제 네가 옆에서 좀 웃게 해줘. 그게 내 평생의 소원이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프로포즈의 주인공은 분명 저여야 하는데 그의 문장 속에는 오직 그의 엄마만이 가득했으니까요.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현우는 기다렸다는 듯 자기가 세워둔 소름 끼치는 계획들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몇 가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엄마 집 바로 옆 단지에 작은 빌라 매물이 나왔더라고. 거기로 들어가서 매일 저녁은 엄마랑 같이 먹자. 그리고 수요일은 퇴근하고 엄마 모시고 온천 가고 우리가 휴가 때 여행 갈 때도 엄마가 바로 옆에 계실 거니까 항상 같이 가자.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해서 이제는 누리며 살아야 하거든. 아, 그리고 내가 조교기 좋은 거 하나 살 테니까 가끔 네가 엄마 굵어진 발도 좀 닦아드리고 마사지도 해주는 거. 어때? 생각만 해도 우리 엄마가 얼마나 행복해 하실지 눈에 선하지 않아? 네가 딸처럼 싹싹하게 잘 챙겨줄 거라고 믿어. 38살이나 먹고 독립도 안 해본 남자가 내뱉는 그 말들이 저에게는 거대한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조교기를 사줄 테니 시어머니 발을 닦아드리라는 그 구체적인 요구와 자기 엄마의 행복만 상상하며 들떠있는 그의 얼굴을 보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희 어머니 고생하신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신혼생활도 중요하잖아. 왜 우리 집 위치와 생활 방식을 네가 어머니 위주로 다 정해버리는 거야? 저는 정당한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현우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제 손을 뿌리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인 말을 할 수 있냐면서요. 고생한 노인을 외면하는 네가 너무 무섭다며 자기는 자괴감이 들어서 더는 대화를 못하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 뒤로 3일간 지독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전처럼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정적 속에서 그와 보낸 1년을 냉정하게 되짚어봤죠. 그가 보여준 다정함은 사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효심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 저를 이용하려 했던 이기심인 것 같았죠. 그러다 4일째 되는 날, 현우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좋은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이쯤에서 그만하자. 그게 그가 내린 결론이었어요. 보통의 여자라면, 특히 결혼을 코앞에 둔 38살의 여자라면 여기서 매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서러움 대신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거든요. 그래,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제 대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담담하고 단호했습니다. 오히려 당황한 건 그쪽이었죠. 그는 제가 울며 불며 매달릴 줄 알았는지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전화를 끊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지옥 속을 걸었습니다. 주변에선 그 나이에 참지 그랬냐, 남자가 효자면 심성이 착한 건데 네가 너무 예민했다며 오지랖 섞인 위로를 던졌고 39살이 코앞이라는 현실은 밤마다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따져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현우가 강조하던 효도의 실체는 결국 본인이 짊어져야 할 책임을 저에게 교묘하게 떠넘기려는 이기심이었고 저는 그저 대리효도 일꾼으로 뽑힌 것뿐이었죠. 남의 부모를 위해 내 인생을 통째로 바쳐야 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사느니 지금처럼 혼자서 자유롭게 내 인생을 꾸려가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하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 지독한 대리 효도를 할 시간과 정성이 있다면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친 내 진짜 엄마에게 잘하는 게 100번 옳다는 사실도요. 제가 이별의 슬픔을 딛고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을 때 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차단을 풀었는지 조심스럽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하신다. 그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저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기 위해 그를 제가 있는 사무실 근처로 불러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현우는 그새 안색이 초췌해져 있더군요. 현우는 제 앞에 앉자마자 말도 없이 쩝쩝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셔츠 기세는 찌든 때가 꼬죄죄하게 묻어있고 기름기 번들거리는 손가락으로 컵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이 어찌나 불쾌하던지요. 예전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했나 싶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좀 살 붙었네? 마음고생 안 했나 보다. 결혼하면 관리 좀 해야겠다. 우리 엄마는 자기 관리 철저한 여자 좋아하시거든. 엄마가 너 승진했다는 소식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 역시 우리 정아는 현모양처가 될 상이라고. 이제 엄마 집 근처 아파트 전세라도 알아볼까 하는데 이 연봉이면 대출도 잘 나올 테고.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뻔뻔하게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그를 보며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가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팀장 승진 후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외국계 기업의 계약서와 제가 혼자 살기로 한 제 명의 아파트 잔금 확인서였죠. 현우야, 네가 말하는 효도는 왜 항상 내 시간과 내 돈이 필요한 거니? 너희 엄마가 불쌍하면 네가 직접 퇴근하고 가서 발 닦아드려. 네가 조교기 사서 매일 밤마다 마사지 해드리라고. 왜 그 지독한 효도를 나한테 대리시키려고 해? 38살이나 먹고 여전히 엄마 치맛바람에서 못 벗어난 너를 보니까 내가 사람을 정말 잘못 봤다는 생각이 들어. 곰곰이 따져봤는데 너랑 나는 애초에 맞는 구석이 단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 그는 당황한 듯 입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 될 사이니까.
가족? 아니, 너는 가족을 구하는 게 아니라 네 무능함을 가려줄 하녀를 구하는 거겠지. 사실 네가 그날 먼저 헤어지자고 말 안 했어도 조만간 내가 먼저 너한테 이별 통보했을 거야. 너는 아내를 찾으려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 엄마 발 닦아줄 사람 구함 같은 구인 광고나 올렸어야지. 등 떠밀려서 남의 엄마 기쁘게 해주겠다고 내 인생 제물로 바치는 짓 죽어도 안 해. 그럴 시간 있고 그럴 에너지 있으면 난 내 진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그러니까 더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네가 그때 헤어지자고 해준 거 나한테는 정말 다행이고 고마운 결정이었어. 덕분에 이런 지옥에서 미리 탈출할 수 있었으니까. 네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니네 엄마, 네가 직접 끼고 살면서 평생 효도하며 살아. 다른 사람 인생 망치려 들지 말고 엄마랑 둘이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그게 네가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효도의 완성 아니겠니?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그가 비겁하게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오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어찌나 상쾌하고 달콤하게 느껴지던지요. 그 뒤로 들려온 현우의 소식은 참으로 인과응보였습니다. 그는 결국 어머니의 등살에 밀려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지 못한 화풀이를 현우에게 쏟아부었고, 현우는 퇴근 후에도 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와 수발에 지쳐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더군요. 본인이 그토록 집착하던 효도라는 이름의 굴레에 스스로 갇혀버린 셈입니다. 저는 지금 외국계 기업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38살,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하는 이 나이에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낼 용기, 그리고 내 인생을 오롯이 내 힘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이 제가 이번 파국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보석입니다. 효도는 셀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효도는 그저 폭력일 뿐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제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38살이라는 나이에 너무 성급하고 차가운 결정을 내린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똑같이 뒤돌아섰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조언을 들려주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따뜻한 조언이나 다른 생각들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야기로 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